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지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1473억 원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어요. 지수는 0.2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50억 원 순매수를 했고 0.42%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지수가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팔이 5개입니다. 팔팔합니다. 앞으로도 이래 코스닥 시장이 팔팔하게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 특이사항이 조금 있어요. 지금 외환 시장에서 보면은 미국 달러, 그리고 일본 돈, 유럽 돈, 중국 돈들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환율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달러 같은 경우는 9월 11일부터 이렇게 한국으로 그동안과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요. 급격하게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다 그런가 싶어서 좀 전에 살펴봤더니 전체 나라가 다 저렇게 달러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국가로 저렇게 달러가 흘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흘러 들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급격하게 이동이 되고 있어요. 아마 뭔가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튼 우리 한국으로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데 있어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주식 시장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수급적으로는 좋은 상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게 또 나중에 빠져나갈 때는 또 엄청나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환율 관련해서 예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지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한국 돈 대비해 가지고 달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조금 요거는 좀 극단적인데 예전에는 1200원대 이 정도였다면 1000원 정도 되게 되면은 이렇게 원화 대비 달러가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금을 들고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워낙 외국에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결제 대금을 달러로 받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높을 때는 수출이 조금 유리하고 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또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수입에 대한 면적이 예전보다 조금 늘어나죠. 그럼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좀 낫다 이렇게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한국으로 달러가 들어오는 게 달러가 지금 넘쳐나다 보니까 또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달러 유동성을 남겨놨겠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달러는 투자처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증시가 고평가됐다고 그런다 아닙니까? 예전보다 또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앞으로 세계 증시가 오르면 미국 증시도 많이 오르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 시장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많다 아닙니까? 그동안 한국 시장이 워낙 오르지 않았으면은 질리 가지고 해외 투자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싼 데 투자해야 돼요. 차라리 저는 한국에 투자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좋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달러가 저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언젠가는 또 나가겠죠. 보통 전 세계에서 미국의 달러가 이렇게 있다가요, 전 세계로 막 흩어져서 들어갑니다. 각국으로 들어갔다가 보통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가 그 달러가 다시 미국 본국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미국에서 돈을 갖다가 끌어당기게 되면 들어가게 되죠. 요때 외환 보유고 유동성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국가 부도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신흥국 같은 경우는 신흥국 외환 위기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습니다만은 그 과정에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저렇게 외환 위기가 올 수가 있죠. 예전에 우리가 1997년도 한번 당해봤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환 보유고를 그때 경험이 있어서
좀 넉넉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따라서 현재 우리는 달러가 들어오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빠져나갈 때는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건 항상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조금 살펴보면은 최근 외국인들 달러 들고 들어왔으니까 코스피 잠시만 좀 보면은 많이 들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주식시장으로는 이렇게 이번 주에 5,889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하루 빼고는 계속 순매수를 했는데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눈에 띄게 최근에 조금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뭐 계속 들어오겠죠.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우리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런데 비중 조절해서 투자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들어온다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업종 매수했습니다. 이런 업종 의약품, 화학,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전 시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약품, 화학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접근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외의 뭐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시장에 가려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고 뭐 운수창고, 철강금속, 전기가스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현재 매수하고 있는 업종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조금 더 살펴보면은 지금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약품주 많이 매수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의약품주가 1등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풍제약. 이거 참 어디서 많이 보던 종목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엄청나게 매수했어요. 그래서 주가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야, 이게 보입니까 이게?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급기야 수급 분석표를 들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한 6,600원, 7,800원 대충 한 7,000원 정도 보고요. 3, 4분기 전이에요. 불과 요때쯤입니다. 6,000원, 한 7,000원 봅시다. 오늘 19만 8천원 했습니다. 이야, 이게 몇 배입니까? 저번에 한 14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7이 14, 14만원 되면은 20배니까, 7, 3원 20일 하면 30배니까, 뭐, 한, 7, 8배? 이야, 이때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엄청나게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거 참 살다 보면, 옛날에 그 조선내화 그런 거 있죠? 그게 한 60배 정도 올랐습니까? 또, 오시아의 전신, 뭐, 동양제철화학, 이거 몇 배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야, 진짜 올해의 종목은 이 신풍제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여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이래 외국인들이 부강약품 좀 매수했는데 부강약품은 이렇게 차트가 이제 망가져 있습니다. 들어가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보니까 여기 비금속 광물 이제 또 많이 들어왔다니까 포스코 케미칼 잠시 보니까는요. 지금 요거 뭐 신규 들어가기도 좀 그렇지만은 요거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이 역이용, 이격을 좁힌다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오를 때 사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요겁니다. 이격을 좁혀서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요럴 때 사야 된다고요. 요럴 때 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격을 접혀갈 때 계속 관심 종목으로 돌고 있다가 진짜 내가 사야 되겠다 싶으면 요럴 때 딱 사는 거예요. 요날 세력들이 사면서 뭐 체계 강도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요때 딱 사는 거예요. 주식은 요때 사는 겁니다. 뭐 요럴 때 좀 그렇지만은 요건 좀 그래요. 요건 이건 취소. 뭐 요럴 때 괜찮습니다. 요럴 때 괜찮고 그러면 이 포스코 케미칼을 가지고 예를 들어 주면은 이 종목은 매수할 타이밍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때 사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 역이용 요때 한다고. 관련해서 동영상 찾아보면은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그 내용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의 매수한 종목을 보니까 이렇게 9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몇 개 안 되니까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넣어놔 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SKC는 많이 올랐고 이것도 기술적 분석에 역이용하기 참 좋은 지점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꼭 굳이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 외국인들도 사고 하니까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면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되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손절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88,700원 딱 이렇게 매수했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손절선이 되는 겁니다. 88,700원을 로스컷으로 딱 잡아놓고 딱 지켜보다가 이렇게 앞서 본 포스코 케미칼처럼 장중에 딱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막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사는 거다 이 말이죠. 시장이 상승할 때는 기술적 분석 이용도 뭐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만한데 또 그래 또 투자하라고 하면은 이거 뭐 전재산을 몰빵해 가지고 막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렇다. 그래서 저런 거를 갖다가 제가 가끔 아르바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평상시에는 여러 종목 보유하고 있다가 아이고 내 심심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때 진짜 좀 애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 투자하는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한 며칠 전에도 나왔죠. 요건 조금 크게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며칠 전에도 나와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다니까 우리 요때 봤습니다. 요때 봤어요. 그 다음날도 요때도 한번 봤나요? 어제도 봤잖아요. 그죠? 괜찮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때부터 사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안 봐도 이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난 시장 보면은 이거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수급 보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지금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최근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좀 늦었다. 지금은 늦었다. 항상 이제 하는 말이 내일 또 아마 오를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주 되면은.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이 이제 망설이다가 이제 뒤늦게 따라가죠. 그걸 추격 매수라고 하는데 막 지나가면은 채워보십시오. 다른 거 세빌했는데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죠. 근데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괜찮게 받아도 되겠나 싶어요. 물론 그동안 지금 개인들이 있고 세력들 수급이 들어오다가 지금 잠깐 주춤거렸는데 이걸 갖다 하나의 박스권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면 박스권 하단에 지금 와 있다. 이래 보고서 한번 매수해 볼 만하죠. 근데 또 이래 사라 그러면 또 뭐 보지도 안 하고 사락했다 해서 뭐 전재산 뭐 물방에서 들어가고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니까. 한 100개 들고 있으면 하나 그쳐나 보는 게지. 왜냐면 건설업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거 뭐 이때 사놓고보다 이때가 더 나았겠나. 뭐 이때 사놓으면은 뭐 요때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요거는 여러 종목 가지고 있고 분산 투자하는데 메디퍼스트는 뭐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안 드리랍니다. 이런 건 접근하기 좀 그렇죠. 자,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들어왔는데 요 지점 요때는 이제 지켜봐야 돼요. 요때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요 이격선 딱 붙어서 괜찮죠. 요때 딱 지켜봐서 이제 살펴봐야죠. 이 회사의 재무 상태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쭉 살펴보면서 만약에 또 이제 다음날 이렇게 또 간다 그러면 요때 잡아야죠. 로스컷 딱 끊어놓고. 자, 테스 한번 봅시다. 테스는 좀 어중간하네요.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멀리 보고 그냥 가는 거죠. 걸쳐 놨는 기죠. 한미 사이언스는 뭐 지금 좀 어중간하긴 하죠. 그래서 오늘 종목들 중에서 멀리 보고 투자하기 좀 괜찮은 종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 관심 포트폴리오 분석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이런 거 보면 음식료도 최근에 괜찮죠? 외국인들이 요 야금야금 이 자석들이 사고 있어요. 뭐 리포트 상으로는 뭐 한국 투자 비중 줄여야 되는 이런 소리도 있었고 뭐 셀트리온을 갖다가 희한하게 만들어 놨고 하던데 내가 볼 때는 셀트리온 좀 사고 싶다 이 말 아닌가 싶어요. 신풍제약을 왜 사나 이 말이야. 의약품주 가리는과 돌아와가지고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버니까 배가 아팠는지 가리는과 들어와서 그것도 참 결단력이 대단하긴 합니다. 누가 사겠노? 이야 이거 뭐 15만원에 들어가서 17만원에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개인들이 이걸 쉽사리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건 주자석들이 뭔가 베팅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저렇게 내가 들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자신감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노. 하여튼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오늘 진짜 올해의 종목입니다. 박수 치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충 살펴봤습니다. 시장에서
일단은 가장 긍정적인 거는 외환시장에서 한국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거고, 물론 멀리 보면은 불행의 씨앗도 같이 뿌려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항상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 게 좀 보입니다. 요즘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걔들을 살 때 우리가 같이 사주는 것도 괜찮죠. 뭐 조정이 있니 없니 해도 지금 당분간은 계속 돈이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기회 잘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다 일어서시길 바랄게요. 자, 끝으로 여러분들께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저녁에 조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감 시황을 올려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풀로 다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평상시와 똑같이 오전 시황은 가치투자연구원을 통해서 그대로 계속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또 낮에도 제가 있습니다. 단지 마감 시황만 올려드리지 못할 거기 때문에 뭐 괜히 기다리다가 왜 안 올라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다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